변상욱 대기자. 네. 기자수첩에서는 어떤 얘기가 좋으셨어요? JTBC가 정유라 씨 은신처를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체포되는 장면을 촬영해서 보도한 게 과연 기자의 취재윤리, 언론의 보도윤리에 위배되느냐 아니냐. 이제 이 논란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JTBC 기자가 덴마크에서 정유라를 쫓다가 발견을 했어요. 예.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잡혀가는 장면을 찍어서 내보낸 거죠. 네. 그러니까 기자는 보도할 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를 어긴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여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이 정도면 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만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만약 그 집에 숨어있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유괴범이나 납치범이나 테러 용의자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끝까지 신고를 안 하고 경찰이 알아서 체포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냐. 기자는 가만히 있는 기자는 것이냐. 가만히 있는 것이냐. 이런 경우도 있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일본에서의 예입니다만 조직폭력배가 예. 경쟁 조직의 두목을 내일 아침 몇 시에 어느 은행 쪽에서 잠깐 암살해버릴 테니까 텔레비전 미리 와서 찍으셔. 라고 연락을 줬어요. 제보를 받았어요. 예. 그러면 살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것도 폭력적인 살인 행위인데 예. 경찰에 신고를 미리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단 뭐 죽는 걸 갖다가 제대로 찍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이냐. 그건 또 아니죠.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예. 실제로 한국 기자들이 토론이 제일 심각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뭡니까? 문익환 목사께서 북한에 일단 통일을 위해서 방북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구속되고 이제 옥생활을 하셨습니다마는 예. 그때 네가 만약에 옆에 있었다면 일본에서 예. 무조건 문익환 목사를 쫓아가서 방북을 해서 취재기자가 되겠느냐. 돌아오면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자가 될 것이고 어쩌면 북한에 영영 억류돼서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래요? 너는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국가보안법 사건에 개입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로서 양심 선언을 했어요. 예. 근데 권위주의적인 정권 시대니까 경찰에 쫓기는데 그 수배자를 숨겨줄 수 있는 곳은 방송사 사무실밖에 없었는데 숨겨줄 거냐 말 거냐. 숨겨줄 거냐 말 거냐. 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직업 윤리상으로 우리 교과서에는 말이죠. 미디어 교과서에는 사건 불개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게 기자들의 윤리입니다. 언론인의 윤리입니다. 중요한 원칙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직업 윤리와 양심 또는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무가 부딪힐 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는 일단 이것은 그 조직과 그 취재 기자가 함께 논의를 빨리 거쳐서 이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되는 건데 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 원칙을 지켜야 하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 내가 이게 지금 나를 위해서냐? 우리 방송국을 그렇죠. 위해서냐? 국가를 위해서냐? 사건에 개입 안 하는 건 좋은데 그럼 누구를 위해서 나는 절대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버텨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첫째. 자신에 대한 의무, 자기 양심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단순한 불법 체류자, 가난한 이주 노동자였다면 야 사회 질서상 불법 체류는 안 돼. 무조건 경찰에 일단 신고. 그리고 잡혀가는 거 찍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예. 또 하나 정유라 씨가 기자를 불렀어요. 예. 저 인터뷰 지금 할게요 그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인터뷰하고 신고하느냐. 예. 어떻게 할까요? 인터뷰를 했다면 신고하는 문제는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조금 꺼려지죠. 정유라 씨가 들어오세요. 그럼 인터뷰 해드릴게요. 했는데 인터뷰 끝난 다음에 자 그럼 잠깐 계세요. 경찰에 신고해서 데려가게 할 테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냐. 그것도. 그다음에 아기의 문제. 아기가 낯선 곳에서 돌봐주는 사람 없이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정유라 씨를 갖다가 경찰에 신고해갖고 잡혀가게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인데 여기 때는 이제 마침 보모가 또 있었던 거죠. 그래요. 이건 아마 덴마크 경찰도 고민을 했을 문제고 예. 고객에 대한 의무, 시청자 독자에 대한 의무,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의무, 소속 언론사는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따르냐의 문제.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 이게 옳은 거냐. 지금 예. 이 상황은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체포하러 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체포되는 걸 기다리는 거냐. 아니면은 국민이 빨리 찾아내라고 지금 아우성인데 그 국민의 어떤 요구에 부응을 할 거냐. 그리고 나서 동종 업계와 동료 기자에 대한 의무도 있어요. 이건 관행에 대해서 기자들은 이렇게 해왔는데 나는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고 튈 거냐 말 거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번 논란이 언론계의 불문율이던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저는 연 것 같아요. 예. 이 기회에 논의 좀 해보자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간담회에 간 기자들의 윤리가 뭐냐 이거부터 지금 따져야 될 건데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1월 1일에 그 간담회 그 기자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예. 각종 단체 산업 현장 방문, 준공식 공식 만찬 행사 참석,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 정책을
방송에 출연해서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다. 이거 안 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 기자들은 간담회를 대통령이 소집한다니까 우르르 갔는데 그것도 노트북 갖고 오지 마, 녹음기 안 돼, 맞아요. 촬영하지 마라고 예. 하는 조건부까지도 지켜가면서 우르르 가서 대통령이 설명한 걸 그대로 옮겨 적었단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수배한 범죄자를 추적하고 경찰 당국에 신고한 것이 시급하지는 않고 지금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간담회 개최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된다면 여기 참석했던 기자단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게 돼버려요. 그러네요. 네. 이것부터가 사실은 더 심각한 토론 문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